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뢰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무엇이냐? 신뢰라는 것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동으로 쌓이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성인데, 그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은 이 신뢰는 기본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핵심 구조가 뭐냐?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불리해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제가 이걸 가장 추구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흔들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이라고 합시다. 동생이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싸울 것 같아, 크게. 동생이 화를 엄청 낼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솔직히 좀 피하기 위해서 회피형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정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고, 거의 99%, 90% 이상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책임도 거짓말을 치워서 계속 일을 키우는 것보다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직이라는 키워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 실수했을 때 회피를 안 하는 것이 결국엔 책임감이거든요. 저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만 말을 하려고 하고요. 책임감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뭐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나도 못하는 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신뢰가 생기는 과정은 이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거에 통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상대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느낄 때, 신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지는 순간은 말이 바뀐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거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러 간 게 아니라 저거 하러 간 거야. 야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테니스 치고 왔네? 그러면 신뢰가 깨지겠죠. 그 다음 핑계를 댄다던가, 그래서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큰 행동보다 사소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연락 습관 지켜야 되고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된다. 약속, 습관,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지키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관성이 있고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패턴이 똑같거든요. 오늘 뭐 걷기 운동 일어나서 걷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채워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도 읽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행동을 한다라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래 아까 말했듯이 눈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뢰도 중요하고 눈치도 중요합니다. 눈치는 뭡니까? 상대의 표정, 상황, 맥락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맞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치의 핵심 구조 뭡니까? 관찰, 해석,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관찰, 말투나 표정 분위기를 보고요. 지금 기분하고 상황을 추측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타이밍, 언제 말을 해야 됩니까? 언제 빠질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눈치 좋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안 좋으면 굳이 안 끼어들고요. 상대 반응 보면 속도 조절하고 자기 말보다 상대 반응을 더 보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은데 계속 농담. 예를 들어서 분위기 너무 처져 있으니까 일부러 너무 거침없이 예를 들어서 좀 19금으로 간다던가 좀 성 드립을 한다던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던가 장난치기 위해서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눈치 없는 농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가 바쁜데 계속 말을 건다던가 상대 표정 안 보고 자기 얘기만 한다던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던가 그러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 전에 2초간 멈추고 뭐 상대 표정 한번 체크 반응 안 좋으면 톤 낮추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눈치를 있게 행동하려면은 하는 보너스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너스 약간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눈치를 너무 보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하루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할 일은 못하면서 남의 눈치만 보면은 일이 안 돌아가겠죠. 그렇다고 이제 눈치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알겠어? 약간 조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적당히 이제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라는 것을 한중 정리로 하면은 상황에 맞게 행동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을 눈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직장하고 연애 이 두 가지만 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연애 현실 정리입니다. 장점 뭡니까? 예, 아, 직장 연애. 지금 잠깐 다른 게 들어갔는데요. 음, 직장 눈치만 좀 볼까요, 일단. 직장 눈치는 뭡니까? 타이밍이 있고 선 넘지 않고 분위기 읽는 거예요. 회의 중 의견 묻는 순간에 다른 의견 할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먼저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다는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손을 들고 뭐 좀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일부러 가서 말 걸면서 이렇게 좀 신경이 거슬리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기분이 안 좋은 거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엔 눈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맞는 말도 해도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안 좋을 때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화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데, 상사의 기분이 좋은데, 같은 말을 하면은 오히려 칭찬받을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밍에 맞게끔 해결을 해야 된다. 상사의 스타일을 또 파악을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분은 이런 성격이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어떤 분은 우유부단하니까 내가 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좀 단호하니까 내가 수용하는 느낌으로 받아주는 느낌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은 친구 관계가 아니죠. 친해졌다고 막 말하거나 뭐 사적인 농담을 하거나 일 편하게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준에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솔직하니까 이렇게 솔직한 스타일입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셔야죠. 예. 물론 솔직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솔직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님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상사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솔직함을 과하게 내세우는 것은 안 좋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 눈치 하면서 10분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눈치는 뭡니까? 관심도 감정 상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일단 먼저 연락이 하거나 오겠죠. 답장이 빨라지겠죠. 물론 저는 조금 여기서 반대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챗GPT가 성격에 따라 좀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설레니까 오히려 답장이 좀 느린 것이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처음 할 때, 네, 처음 할 땐 그랬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많이 함. 네, 질문 궁금하니까 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관심 없는 신호에 답장 느리거나 단답 뭐 이런 거 답답은 맞아요. 그리고 답장 느린 것도 맞아요. 관심이 없을 때 나오는 행위는 맞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8, 90%가 맞다고 하면 20% 정도는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상태에 있기는 이제 피곤하다. 상대가 피곤하다 그러는데 계속 연락하자. 그러면은 좀 저 같아도 좀 피하겠죠. 이거 좀 그러니까 좀 그냥 너무 피곤한데 그냥 뭐 이렇게 배려를 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겠지만 조금 좀 가끔 너무 좀 이제 좀 끊고 싶은데 약간 좋아도 피곤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은 줄이는 것이 맞다. 연락을. 그래서 기분 좋을 때에는 대화 늘려야죠. 이것도 눈치예요. 기분이 좋아 보이면 대화가 똑같은 말을 해도 좋은 거고, 근데 기분이 나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나쁜 거니까 눈치껏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타이밍, 분위기 좋을 때 약속을 잡아야죠. 막 대판,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근데 언제 만나지? 뭐 약속은, 제가 약간 좀 뚱땅지 같은 소리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럼 오빠 내 얘기 뭐 들었어? 어?
아,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 뭐 들었어? 오빠는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칭찬받고 오늘 일도 좋고 오늘 빨리 끝나고 뭐 오늘 너무 좋았어. 그럴 때 이제 잡으라는 거죠. 그냥 밀당 감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이거는 솔직히 좀 굳이 저도 왜 하나 싶습니다. 저도 좀 솔직한 편이라 그냥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처음에 그냥 이런 좀 가까이 가서 뭐 표현을 그냥 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그냥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뭐 밀당 뭐 헷갈리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해보고 연락을 해보고 그냥 단답이 온다던가 좀 그런 사람의 답장이 좀 느리다던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그냥 그만둬야죠. 깔끔하게 포기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답장이 느리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마음에 안 들면은 과감하게 관계를 거기서 끊는 것이 깔끔합니다. 아까 거짓말이랑 똑같아요. 거짓말 뭡니까?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엔 더 큰 거짓말을 낳아서 정말 큰 거짓말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기 마련이죠. 어디서부터 거짓말? 신뢰도 깨지겠죠. 저는 그거를 애초에 초장에 잡자 이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없는 것 같네? 그럼 그만 연락하고 끝! 내야죠.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더 큰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이게 뭐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사회에서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애에 눈치 없는 행동 뭡니까? 상대 반응 안 보는데 혼자 막, 들이대. 들이대. 김은국이야. 그 다음 왜 답장 안 해? 이건 좀, 네, 답장, 좀 친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 마음 있는 사람한테 왜 답장 안 해?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긴 좀 그렇고 할 텐데, 어쨌든 이건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꿀팁은 템포 맞추고요. 예, 반응 약하면 강도 낮추고 잘 될 때만 밀고 그것이 결국엔 경험이고 그게 결국은 고수를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연애 잘하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해봐야 진짜를 알죠. 그 여러 번 해봐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경험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해보고 공부도 뭡니까? 해보고 나서 초등교육 하고 나서 중등교육 하고 나서 고등교육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재능이 있지 않는 한 고수가 바로 될 수는 없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안 헤어지면 좋지만 그러면 정말 베스트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그때는 그렇게 전에 했던 것을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점점 쌓여가는 그 데이터 속에서 결국에는 더 좋은 연애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정리. 연애 눈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뢰와 눈치,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의 눈치, 연애 생활의 눈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제가 이제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 조금 좀 제가 저녁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새벽 시간에 올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블로그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블로그를 제가 나중에 공지로 올리던가 아니면은 그 인스타가 아니죠. 그 유튜브 프로필 그 아래에 그런 그렇게 좀 태그를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위에 뜰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블로그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